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수급을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야 그 뉴스 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자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외국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국 혹은 베트남, 뭐 미국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의 수급을 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보고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뭐 끝났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가드릴게요. 주도주 기회입니다. 이거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최근에 하락했다고 제가 뭐 말 바꾼 게 없죠. 이거는 1월 하순경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중바닥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다우지수가 연속적인 급락이 나오면서 뭐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개장 초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쯤에는 그래 미국 시장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겠네. 적어도 급락은 안 나오겠네 하고 쉬셨을 텐데 미국의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에서 이제 즉각적인 위험은 낮지만 이제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포 심리가 가중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커들로가 커들로 위원장이 커들로 위원장이 미국은 양호하기 지금 현재 본인들은 양호하니까 금리 인하가 뭐 추가적으로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 정책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 증시에 이제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핑계거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241선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너무 강했던 미증시가 한 번 정도 쉬어가는 정도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짧게 보여드려서 그러지 미증시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미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네, 보시면은 이렇게만 봐도 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바닥권에서 50% 이상이 오른 거 2017년부터만 봐도 50% 이상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월봉으로 보니까 요만큼 밀린 거 티도 안 나죠. 그래서 지금 구간 정도 27,000 정도 뭐요 구간에서 이제 뭐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미증시 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밀린 건 맞아요. 그동안 강했던 만큼 좀 조정폭도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쪽에 뭐 강하게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슈나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트주들이 그렇게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우보다는 좀 강했어요. 그러면서 뭐 8,600이나 이런 쪽까지 이 구간까지 내려온 것도 아니고 한참 위쪽에서 61선 이탈하는 정도에서 약간의 이제 뭐 아래쪽에 공간 여분을 남겨놔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 공간은 남겨놨는데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쉴 때 쉬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은 정말 더럽게 안 쉬네요. 너무 강하네요. 더럽게 강하네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처음 나온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받고 가는 게 조정받고 가는 게 더 건강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뭐 예상보다 낙폭이 조금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바닥을 이렇게 해서 뭐 이중 바닥성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얘는 이중 바닥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상승 구간에서 여기 수렴하고 나서 이 위에 고점을 그냥 돌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바닥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 이건 그냥 조정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일단은 건강한 미증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재정 정책을 뭐 당장은 뭐 급하게 펼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반등 나오면서 좀 이제 그 기간 조정까지 같이 받을 수는 있다. 요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워낙 뭐 수급이 좋아서 이 이슈만 해결되면 미증시는 뭐 어렵지 않게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미증시는 저 정도만 보고 강하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고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증시 오늘 개파락 출발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2090포인트 두들겨도 보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양호해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수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려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가 크니까 당연히 커야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 국가 쪽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 다음으로 위험한 국가. 심지어 중국은 이제 우한 지역을 제외하면은 점점 이제 뭐 확산율이나 이런 게 점점 떨어지고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다음 주까지는 이 잠복기가 이제 1주, 1, 2주 정도 된다라고 치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확산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만큼 방역을 잘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뭐 확 줄어들어야겠죠. 그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언제나처럼 줄어들기 시작하면 뒤늦게 재정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뭐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바로 뭐 하자 하면은 바로 시행되는 공산당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정치 종교는 다루지 않습니다. 경제 쪽만 다루니까. 그래서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거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느리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빨리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뭐 새로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지만 요거는 뭐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매도했다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작년 10월, 11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히 10월 정도에 외국인이 막 매도하면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무역 합의가 되니 많이 막 1단계 합의가 되니 많이 이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월에 합의는 했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합의는 되는데 서명식 미뤄지면서 또 말이 많았었죠. 네, 칠레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매도하면서 5천억 이상씩 쭉 매도하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12월에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죠?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보시면은 작년 10월에 초에는 우려감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서명하겠다 서명하겠다 해서 좋았는데 11월에 좀 반등 나오다가 결론적으로 계속 미뤄지니까 못 올라가고 계속 지지부진했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12월에 급등 나오죠. 1월에 급등 나왔죠. 이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빠져나갔던 자금이 이 질병 이슈가 계속 지속되면 모르겠는데 해소가 되면은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100%다 들어옵니다라고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더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또 투자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혹은 이번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앞으로 전망이 좋아진다라고 생각되면은 추가 자금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해소가 되면 다시 들어오는 자금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환율이 상승하고 금값 오르고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매수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다시 다 정리를 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어제 뭐 매수하고 싶어서 매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이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매도 나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거예요. 안 나오면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매도 나올 타이밍에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하네요. 굉장히 강하네요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매도 나올 타이밍이 안 나오면 지금은 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외국인들이 이제 6천 계약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이제 뭐 하방 위험에 대해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우려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대신 옵션 포지션은 역시나 상단은 맞고 하방은 열어놓는 이제 하방 포지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선물에 대한 이제 뭐 약간의 뭐 이런 부분 해지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상승 포지션, 하방 포지션을 같이 갖고 있다. 아직 우려감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해소된 게 없고 정부에서 뭔가 확고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 하방 포지션을 조금 청산하고 수익 실현을 좀 하고 혹은 일부는 뭐 여기는 저점 구간이 아닐까 해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는 외국인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해지는 보험은 다 걸어놔야 된다. 해소된 게 없고 한국은 좀 느리다. 우리나라가 빠른 건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마스크 공급 같은 경우 굉장히 마스크 공급이나 이런 거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뭐 진단하는 부분 우리나라 성격 급하잖아요. 진단하는 부분 뭐 분자 진단이든 뭐 시약이 다 우리나라는 진단도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산자 수가 중국 같은 경우는 더디게 이 확진자가 있어도 이 체크 진단하는 것 자체가 느려요. 느려 터졌어요. 인구도 많고 기술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 확실하죠. 나오면은 바로바로 반영이 확진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확산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맞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이 부분에서 대신 중국처럼 늘어지면서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한 번에 쭉 빵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확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방역에 대한 거겠죠. 확 줄어드냐, 줄어들지 않느냐는 다음 주 이후에 보신 다음에 방역이 잘 돼 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방역을 뚫고 환자분들이 이제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수급 동향 잘 보시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거 같아요. 뭐 금값이나 이런 유가 자체는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안전자산 쪽으로 보통 달러하고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혹은 이런 위험 신호가 오면은 요즘에 달러가 안전자산인지 솔직히 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시고요. 달러하고 기존의 안전자산이라면 달러, 뭐 엔화, 그리고 금 이런 건데, 엔화는 저는 안전자산이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떻게 돼도 세계의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도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금 같은 경우가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1650달러 요 구간을 돌파했다가 이제 한 차례 쉬었죠.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고 위쪽으로 돌파해가지고 1700대를 돌파해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받고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국제 자금 시장 동향 쪽에서는 약간의 안정을 찾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금 가격도 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1650 요 구간에 있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시면은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지수 이제 2090포인트 이탈했다 바로 회복한 거 아주 좋았고, 어제 거래량도 늘어서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뭐 개파락으로 이탈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뭐 크게 늘어나거나 한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도 양봉으로 해서 이제 회복하려는 시도 정도는 나왔고, 그러니까 최악의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2050 위쪽에서 유지만 돼도 뭐 나쁠 건 없는데, 여기는 기존에 예상했던 최악의 구간은 요 정도까지는, 여기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였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면은 좋겠다 정도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 그건 단기 이슈니까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2050포인트를 흔들어서 뭐 이탈시키고 이럴 정도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한 10만 명이 이렇게 막 걸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왔다. 이거는 아예 방역 관리를 안 했을 경우나 생길 수 있는 건데, 이러면은 뭐 2000포인트 이탈해서 뭐 1950도 이탈하고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뭐 10만 명까지 가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너무 큰 우려인 것 같고, 그런 공포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뭐 시장을 뭐 하락을 이끌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언제 해소되느냐, 그리고 재정 정책이 언제 나오느냐, 이 구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확산이 줄어들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빠르게 좀 투입할 수 있는 돈은 좀 빠르게 투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엄청 강했죠. 계속 말씀드린 게 630포인트.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상승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박스권 그리는 모양일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단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건드리면 한번 이탈했다가 와야 되는데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쪽이 코스닥이니까. 그러면은 630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안 건드리고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반등 이쁘게 잘 나왔어요. 해줄 거 다 해줬어요. 코스닥은 제 생각보다는 지금 정말 잘 버티고 있는 시장입니다. 원래 이렇게
우려감이 외부 변수나 이런 우려감이 있으면은 코스닥이 더 깊게 빠지는 게 정상인데 오른 게 없어서 안 빠지는 거, 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많이 올랐잖아요. 나스닥처럼 올랐죠. 그러면 이렇게 밀렸을 거예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른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밀려도 그냥 요 정도까지만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오른 게 없어서 덜 밀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 잘 보시면 되고 주도주 계열 쪽들 삼성전자 저희는 삼성전자 안 건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매하실 분들은 이 56,000원 근처 요 구간에서는 매매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위쪽에서 매매하는 거 아니다. 여기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바닥권에서 지난달에 하락했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21선 돌파 일부 잘 보면서 이 구간에서 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한번 하고 이중 바닥 찍을 때 그때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는 거 21선 돌파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제 예상과 다르게 21선 지지를 잘 받는다라고 하면은 62,000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지만 30% 캡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정황상 바로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은 돌파한 다음에 안착하고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하다.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는 왔습니다.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응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정 구간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위에서 매수하지 말고 10만 5천 원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차례 조정을 받아서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시장이 강하면 여기가 버텨줄 것이고 약해서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 더 좋은 가격의 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10만 원 이탈하면은 그때부터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이 사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원하는 구간까지는 왔어요. 원하는 것까지 왔어요. 저희도 뭐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될 정도의 가격까지 왔어요. 95,000원 이하를 원했는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는 지금 뽑아놓은 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는 공개해드릴 수 없고 저희 이기분들이랑 이제 기존 회원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 리스트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종목 쪽으로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도 지금 자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거 가지고 뭐 이게 뭐 끝났냐 어쩌냐 하는데 그냥 보시면 되죠. 뭐 이거 여기는 보이지도 않지 저 앞에 66,000원부터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근데 조금 밀렸어요. 밑에서부터 66,000원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요만큼 조정받았어요. 이거 밀린 겁니까? 끝났습니까? 조금 밀린 거예요. 조금 바닥부터 밑에부터 보면은 6만 원대부터 보면은 조금 밀린 거예요. 이거는 가벼운 조정이지 뭐 크게 조정 받은 것도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조금 밀렸다고 해서 저 고점 대비해서 한 10%대 조금 넘게 밀렸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뭐 주가가 끝났네 어쩌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뭐 우려감은 아직 남아있죠. 해소된 게 아니니까 우려감은 남아있고 만약에 좀 더 밀린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천천히 분할로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승이 다시 나오면은 그때 또 주도주 중심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성장 테마가 뒤를 받쳐주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단기 이슈성 테마들은 그때 되면 다 다시 지금 올라와 있던 거 제자리로 가거나 최소 절반 이상 되돌림 상태가 나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제가 작년에도 이제 뭐 돼지열병 관련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테마들 말씀드리면서 제자리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다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주는 단기로 이게 치고 빠지는 거 잘하고 손절 잘하시는 분들만 짧게만 건드리는 거지 상승장에서는 그런 이슈성 테마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 횡보하는 장에서나 가끔 이제 재미로 조금 자금의 일부만 가지고 하는 거지 그쪽으로 뭐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심취하시면 안 돼요. 지금 최근에 테마주들이 조금 조정받는 구간에 움직였다고 해서 너무 심취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 알고 계시고요.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 뭐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잘 안 밀리고 있습니다. 21선 어제는 유지해줬고 오늘 살짝 이탈했지만 지지선 구간 유지해주고 있죠. 13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잘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다 이제 저희가 매매하지 않을 종목이니까 이제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도 매매하면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대장이 될 수는 없다. 당장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뭐 오늘도 뭐 엄청나게 뭐 강하게 올라왔죠. 어제 6만 5천 원을 빠르게 회복한 거 보면 엄청나게 강합니다. 수급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파락 나와서 살짝 이탈했지만 바로 뭐 양봉 세워주면서 거래량도 최근에 기존보다는 늘어나면서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나 좋아요.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가장 추세적으로 탄탄하고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보면 셀트리온 제약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셀트리온은 당분간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을 매매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그런 일도 그것도 충분히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워낙 수급이 좋으니까 제가 이거 47만 원까지 내려오주면 좋겠는데 47만 원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서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위쪽에 54만 원 이런 데 보지 말고 이런 추격 매수하지 말고 최소 50만 원이나 50만 원 이하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좋은 건 요 구간인데 근데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는 이제 자체적인 수급이 아니고 이건 시장 영향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안 밀리고 진짜 강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삼성바이오스 역시나. 그런데 저희는 이 종목 매매 안 할 겁니다. 이유는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영상 보세요. 매매 안 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뭐 수익은 좀 더 볼 수 있는데 잘못해서 조정 제대로 이건 조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깊은 조정 한번 받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익 봤던 거 다 내주고 잘못하면 손실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나오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매매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매매하고 싶은 타이밍은 기존에 이 30만 원 초반이라고 이때 공개해 드렸고 그리고 한 차례 상승 나온 다음에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40만 원 이 구간이 아니고 아래쪽에 38만 원 구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매매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매매가 가능한 구간. 하지만 50만 원 전후 뭐 40만 원 중후반 이 구간에서 저희는 매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HLB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때 10만 원 지켜주겠다라는 의지 강력하게 표현을 했고 지금은 이제 시장 영향력 그러니까 외부 이슈로 인한 시장이 밀리면서 이렇게 밀려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HLB도 뭐 영상 하나 준비해 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요즘에 굉장히 바쁘네요. 주도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단일 종목 하나하나보다는 주도주 섹터가 더 중요해요. 지금 전체 시장을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뒷전으로 계속 밀려 있는 겁니다. 이런 단일 종목들은 그래서 뭐 준비는 돼 있는데 올라오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추후에 영상 올라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어제랑 그제랑 해서 월화에 정리해 드렸어요. 처음에 좀 이제 굵직한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뭐 실리콘웍스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전공정장비, 후공정장비 쪽으로 해서 대표 종목들 일부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주도주 매매하는 게 뭐 가장 편안하니까 뭐 설명만 드린 거고요. 만약에 종목 선택이나 뭐 타이밍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2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했죠. 어제 그제는 매매를 쉬었습니다. 매매할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절호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매매를 시작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